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르면 내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라는 보도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미국의 보도에 따르면 네. 미사일 발사 부품을 실은 차량들이 구성에 있는 그 미사일 발사했던 기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포착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통상적으로 그런 그 미사일 부품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한 6일 이내에는 지속적으로 발사를 해왔더라라는 이제 통계가 있었고, 그러면 21일 날 그 차량들을 봤는데 예. 6일 이후라면은 결국 이제 내일이 마지노선이거든요. 내일이 바로 7.27, 즉 6.25 전쟁 정전 기념일이고 그게 예. 64주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방금 보도에도 나왔지만 북한에게 21일 날 그 회담을 하자, 그리고 27일 날 어떤 그 회담을 위해서 21일까지 답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직 뭐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즉 그것은 우리하고 아직은 대화할 단계가 아니다. 자신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핵 능력을 지금 더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ICBM 발사라는 것입니다. 예. 북한이 중앙보고대를 열고서 적들이 오판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네.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나? 이제 그 도발이라는 것이 그냥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보여주는 것하고 예. 중앙보고대라든지 또는 그 외무성 대변인 발표는 적의 심장부를 타격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들의 가치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그것을 협상의 카드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권, 체제 이런 것을 이제 공고히 하고 국제적 위상을 핵 보유국으로 이제 높여서 핵을 통제하는 지위까지 이제 가보겠다라는 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외무성 대변인이 적의 심장부에다가 이제 그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죠. 미국 그 콜로라도주 그 아스펜에서 예. 안보 포럼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어요. 예.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그 합참의장 던포드라고 하는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끔찍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상상하지 못할 일은 결코 아니다. 나는 우리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군사적 옵션을 고려한다. 네. 라고 합참의장이 이야기했고, 즉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두 번째는 지금 CIA 국장이 있는데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즉 여당 인사가 됐으니까 지금 CIA 국장이 됐는데 야당 인사 때부터 굉장히 매파 인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 타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란이나 북한이나 다 같이 이제 불량 국가인데 북한의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하고 제네바 합의다 또는 육자회담이다 이렇게 협상을 계속 해주니까 결국 핵 개발하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도 저런 나라는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니까 협상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폐기하고 협상을 폐기하고 공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지금 CIA 국장인데 이 사람이 또 같은 그 아스펜에서의 안보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 핵과 북한의 핵 능력과 그 핵을 사용하는 자를 분리시켜야 된다. 아하. 그건 뭐냐면 김정은 죽여야 된단 말이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그 폼페오 CIA 국장이 5월달에 우리나라에 비밀리에 들어와서 뭐라고 또 하고 갔냐면은 한국에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이 적의 심장부, 즉 워싱턴 DC 아니겠습니까? 에 이제 핵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핵 능력을 과시하는 도발과 예. 진짜 무력을 어떤 공격하는 도발은 조금 차이가 있다. 지금 뭐 당장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능력도 없을 것이고 지금은 예. 이런 그러지도 발표가 네. 도발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 그러니까 직접 발사를 하진 않더라도 네. 무력 시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미국에서는 작년 9월달에 미국 전 합참의장이었던 멀린 전 합참의장이 예. 이제 분위기를 잡기 시작해서 무슨 예. 분위기를 잡냐?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분위기를 잡았는데 그 조건, 즉 우리가 지금 요즘 뭐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 북한이 핵을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북한 아주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즉 미국의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예. 된다라고 9월달에 멀린 합참의장이 외교부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이제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뭐 광범위하게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처럼
광범하게 바람이 잡혀 있어요. 예. 따라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그 레드라인을 정말 외줄타기 하듯이 예. 넘나들어서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을 만큼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나 아직은 자신들의 핵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미국이 자신들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안 갔다라고 보고 그게 바로 대기권 재도입 기술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보여주는 예. 그런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내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대북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발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뭐 대화에 이제 방점을 찍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도발할 경우에는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 하원에서도 아주 강력한 그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을 지금 이제 하원에서 지금 가결을 했는가 하면 또 그 국제사회에서 지금 아직 뭐 안보리 그 제재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그 ICBM 즉 화성 14호 발사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큰 이해 당사자이고 안보 위협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조금 엇박자를 낸다면 우리가 국제 외교 사회에서 조금 우리만 동떨어진 왕따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의구스러운 그런 국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 할 일을 했다. 군사 회담을 하자.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예. 적십자 회담을 하자라고 우리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북한이 응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를 내일 미사일 발사로 갚아준다면 예. 당분간은 뭐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북한이 그 핵탄두를 실은 ICBM 발사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이게 사실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큰 관심사인데 미국 국방부는 당초에 2020년 정도에 북한이 그런 기술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내년인 2018년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입니까? 그건 국방부의 입장의 변화인 것이지 예. 분석력의 변화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화성 14호를 발사를 했을 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20년경이라고 이제 조금 그 유격을 두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온 보도는 18년 즉 내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레드라인이 바로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위험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된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예. 선제 공격하려는 명확한 징후가 있어야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선제 공격하는 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그 정당방위가 맞는데 예. 그냥 무기만 가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조폭이 칼만 들고 있다고 해서 저는 조폭이니까 위험하니까 먼저 잡아가야 돼 또는 먼저 공격해야 돼라고 하는 건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런 능력을 다 가졌다라고 보면 공격해야 되는 것인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년도 즉 내년에 이제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 예. 즉 18년까지 북한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화해의 제스처로 나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격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확 잡는 것이죠. 예. 자, 끝으로 말이죠.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강력한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그 북한을 제재하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핵 협상이 2015년 7월달에 타결이 됐는데 이란을 제재하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2010년도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예. 즉 5년여 동안 이란을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 이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그 팔레비 국왕 시절부터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어떤 즉 돈맛을 봐왔던 그런 국가이고 국민들이에요.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한 5년여 동안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력하게 한 후에야 핵 협상을 타결했는데 북한 인민들은 돈의 가치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를 상대로 단번에 한두 달 만에 북한이 국제사회로 튀어나올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까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에 주목을 하고 예. 지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아직 상원에서는 통과 안 됐어요. 예. 그 하원에서 통과를 하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근데 내일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우리 동북아에 미군 전력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네. 니미츠 항공모함은 지금 인도하고 합동 훈련하기 위해서 벵골만에 가 있고 또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이제 호주하고 합동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남태평양에 가 있습니다. 예.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내일 북한이 오판을 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생명 단축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우려하는 바인데 북한 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